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샤넬백, 건진이 건넨 통일교 샤넬백, 이게 김건희 씨의 비서인 그 유모 행정관. 씨에게, 유모 행정관에게 갔는데, 유경옥, 유경옥 씨한테 갔는데, 이게 뭐 가면서 가방이 계속 바뀌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더 올라가요. 1,000만 원짜리에서 1,200까지 결과적으로 1,100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200 더 얹어서 200, 1,300. 예. 아, 200 더 얹어서 뭐 그렇게 보도 나오고 100만 원짜리로 네. 바꿨다가 추가해서 또 한 번 100만 원 더해서 1,300 결과적으로 짜리로. 1,200이었던 것 같아요. 1,200짜리. 예. 1,200이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야, 딴 걸로 바꿔와 이건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네?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보면 누가 수사하느냐, 의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문제인 게 우리 명품백 그 맨 처음에 이제 쉽게 디올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유모 행정관 유경호 불러다가 그냥 가볍게 조사하니까 네. 누가 자백 진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압수수색도 하고 샤넬 관련해 가지고 질의서도 보내서 요청을 하니까 네. 샤넬백이라는 거는 전 몰랐는데 명품백은 시리얼 넘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매하고 누가 교체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방식인 거고 네. 하필이면은 그 건진법사에게 통일교 간부가 줬다고 하는 샤넬백의 전달지 쉽게 얘기해서 교체지 종착역이 네. 김건희의 그런 수행 비서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정권 초반에 통일교의 청탁이 어떤 식으로 성사될 뻔한 것인지 네. 그 대가로 전달된 물건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 지금 사실상 남은 것은 그 건진법사의 증언과 네. 유경옥 씨의 자백만 남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정권의 그런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제가 가격 잘못 알았는데 말씀드린 최종은 1,300이 300 맞는 거죠? 네. 100에 200을 더해서 1,30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네. 그동안 그 이 샤넬백만 받았겠어요? 네, 뭐 그래서 뭐 천수삼 농액인가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있었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목걸이는 훨씬 더 비싼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6천만 원. 뭐 그라프사의 영국 예. 그라프사의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라는 6,200인가 거고. 6,300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었을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300짜리 샤넬이 오는데 이명수가 준 300짜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네? 그건 디올이었던 걸로 디올이었는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온갖 명품들 다. 근데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를 다 알아보잖아요. 그게 뭐 디올이 됐든 샤넬이 됐든 그걸 들고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그걸 뭐에 쓰려고? 실제로 공개 행보에서는 에코백 들고 다니는 모습을 아니, 그 보여주면서 에코백 안에 뭐 그 의혹이 있었는데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예. 뭐 여튼 정말 말씀처럼 공개적으로는 오히려 에코백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으면서 그걸 도통 어디다가 쓰려고 아니 했는지. 저는 어제 네. 나온 사실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이 예. 너무 황당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진법사 얘기하는 겁니다. 전성배 씨가 어른인 만큼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코바나 누구 컨텐츠 비서? 직원 넘어가지고 네. 대통령실의 행정관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건진법사가 뭔데? 뭐 대통령 할아버지야? 가가지고 무슨 샤넬백 교환 심부름을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실 비서관이 건진의 심부름을 한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만부동이지 어떻게 이런 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얼마나 웃기게 알면 야 이런 거야. 니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들어.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 그 말이 맞다고 해도 예. 김건희의 종이 예. 건진법사의 더 큰 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김건희 뭐야, 이게? 누구에게 예를 들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예. 그 건진법사의 청을 들어가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네.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나왔던 김건희 씨 해명에서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항의하면서 특정 언론에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가고 수사 사상이 보도되는 게 불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언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걸 역사상 가장 잘했던 검사로서 꼽히는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되지만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다시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수사선상에 저는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 시절에 했던 수많은 내용들 특히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
당시에 주고받았던 카톡 330개 무슨 내용으로 채널 A 주고받았던 사건 건지 때 채널 A 말씀하시는 거죠? 사건이죠. 예. 검언 유착 사건.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7시 7분인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위원장 왜 이러는 겁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준석 선거 유세에 동행한다. 단일화에 총력하겠다. 학식 먹자 이준석 이 일정에 안철수가 동행한다. 안 위원장 측이 먼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게 타당 아니에요? 이거 간단히 요약하면은 차기 대표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아니, 왜냐면은 웃겨. 기본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네, 차기 선대위에 화합의 장을 열어놓자고 했는데 네. 실제로 홍준표 하와이에서 안 들어오겠다고 안 하죠. 들어오죠. 한동훈 돌아다니기 시작했지만 김문수를 정말로 진심으로 도울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4인 경선 마지막에 정합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님만이 네. 김문수를 열심히 돕고 있는 거,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단일화에까지 내가 전면에 서서 기여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아서 네. 내가 다음 전당대회 때는 반드시 대표가 될 거다.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왜냐하면 4명 중에 4등 했다는 게 사실은 암묵적으로 달려진 공무원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김문수 선거 운동을 다른 그 경쟁자들과 달리 차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차후에 자리매김하는 마지막 정치라는 방도라고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제목이 딱 떨어진다. 차기 그 대표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분명해진 것 같고요. 지금 뭐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국민의힘 측에서 뭐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보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근거 없는 네. 뭐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걸러서 보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좀 뜨거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D- 며칠이 되는 겁니까? D- 오늘이 13일이니까 예, 6일. 예. 이제 단단히로 떨어집니다. 예. 한 자, 자리로. 예, 예. 빨리 선거하고 기자들 휴가 갑시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